안녕하세요. 뉴맨 남성의원 김영렬입니다. 발기부전 수술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한 점을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발기부전 수술의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발기부전 수술이 불가능한 사람은 누구인지, 이 점을 많은 분들이 물어보셨습니다. 일단은 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발기부전 수술이 필요한 대상은 본인이 수술을 원하시는 분입니다. 물론 제가 의학적으로 이런 분은 수술이 불필요하고, 이런 분은 수술이 아직은 이르고, 이런 분은 수술이 무조건 필요하고, 이런 거를 환자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는 있는데, 병원에 수술을 하고 싶어서 찾아오시는 분들은 한 달, 두 달, 3, 4일 이렇게 고민하고 찾아오지 않으세요. 저한테 수술 받으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제일 먼저 물어보는 질문이 얼마나 고민하셨습니까? 이런 질문이거든요. 환자분은 언제부터 발기가 어려우셨고, 수술을 할까 말까 언제부터 고민하셨어요? 이런 질문을 제가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한 3, 4일 전부터 발기가 잘 안 돼서 수술을 할까 싶어서 찾아왔어요. 이런 분들도 있어요. 수술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한 5년 동안 고민을 했었고, 고민해오는 와중에 한 1, 2년 전부터는 약을 먹어도 도저히 발기도 어렵고 성생활도 어렵고 와이프나 성파트너나 여자친구와 좀 성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한테는 망설임 없이 수술을 진행할 것을 권장을 해드립니다.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의학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어떤 분들한테 발기부전 수술이 필요한지 간단히 안내를 해드릴 수는 있는데, 사실은 큰 의미가 없고, 단순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환자분께서 수술이 필요하면 하시는 겁니다. 약을 먹어도 안 되고, 이 병원 저 병원 찾아가도 발기가 만족스럽게 되지 않고, 그리고 상급병원이나 대학병원에 찾아가서 자세한 검진을 해보시고, 이런저런 피검사도 해보시고, 도플러 초음파 같은 검사도 해보시고, 그리고 답이 나오지 않고 어떤 치료를 해야 될지 고민이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가 찾아오는 경우에는 수술을 바로 진행을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 사고나 본인의 질병 때문에 발기력을 상실한 분들도 발기부전 수술의 강력한 권유 대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약 먹거나 해도 발기가 잘 안 되시거든요. 예를 들면 교통사고로 몸을 크게 다쳐서 신경 쪽에 큰 부상으로 인해서 자연 발기가 불가능한 분들이 있으세요. 이런 분들은 고용량의 발기 유발 경구 약제를 먹거나 혹은 주사제를 사용했을 때 발기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만족스럽게 이전처럼 발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수술을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환자분이 많이 고민해 보시고 많이 알아보시고 오셔야 됩니다. 물론 병원에 오시면 제가 언제든지 상담을 해드립니다. 그 다음, 어떤 분들이 발기부전 수술이 안 되느냐? 사실 발기부전 수술이 안 되는 분들은 없는데요. 만성질환이 너무나 조절이 안 되는 분들은 수술을 섣불리 진행을 하시면 안 됩니다. 대표적으로 당뇨가 조절이 안 되는 분들이 있으세요. 200, 220 이 정도 당 수치가 아니라 300, 400, 500, 600 올라가는 분들이 있거든요. 수술하지 마시고 몸 건강부터 챙기셔서 내가 수술을 받을 컨디션이 되게끔 만들어서 오시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당이 200, 300 이렇게 정상 수치가 넘어가게 되면 내 몸의 모든 조직이 정상이 아닌 상태가 됩니다. 혈관의 건강도 떨어지고요. 수술을 했을 때 내가 회복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피부를 봉합했을 때 피부가 융합될 수 있는 능력, 전부 다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몸의 컨디션이 떠받쳐주지 않으면 발기부전 수술을 했을 때 염증이라던가 출혈이라던가 합병증이 발생할 위험성이 대단히 많이 증가를 합니다. 그 다음, 신부전으로 투석하는 분들이 계세요. 거의 대부분 발기가 안 되시거든요. 이런 분들도 투석하는 병원에서 아주 면밀하게 상담을 해보시고 수술을 진행을 하셔야 돼요. 투석하는 담당 주치의와 상의를 해서 내가 이러이러해서 발기가 어려워서 발기부전 수술을 계획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한번 물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그 담당 주치의가 대번에 대답을 해줄 겁니다. 왜냐하면 몇 년 동안이나 환자분을 보면서 피검사를 하고 여러 가지 수치를 보고 건강 문제를 그 주치의가 굉장히 잘 알거든요. 대번에 수술하셔도 돼요. 그렇게 고민되면 수술하세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당신은 수술하지 마십시오. 몸이 너무 무리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습니다. 그 해당 주치의의 말을 따르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 분들이 저한테 상담을 오기도 하고 제가 성심껏 상담을 해드리는데 저는 대부분 담당 주치의님께 돌려보냅니다. 한번 상의는 하고 오시라고. 확인은 받고 수술을 해도 되는 컨디션인지 그 주치의께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고 진행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떻게 내 지병을 잘 다스려서 내 몸의 컨디션을 만들어서 수술이 가능하게끔 진행을 할지 그거를 한번 상의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 유익하고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